거의 3분의 1은 지금 영전 폐업이 돼 있고, 한 3분의 1은 지금 올해 태양광 변해지고. 산란기 때 들어오는 어종들은 아예 뭐 이제 잡히질 않으니까 갈 곳이 없다는 거죠. 여행 가다 보면 그거 멋있는데 그게 내가 살고 있는 집 앞에서 그 큰 것이 휙 돌아간다는 거는 현장에서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못 느끼고. 바다에 종사한 지는 뭐 이거 한 40여 년 되는데 지금 해상풍력 공사하면 이제 뭐 우리도 이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 후손들한테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그대로 남겨줘야 되는데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쭉 붕괴되는 거죠. 서해를 마주한 드넓은 간척지. 풍력 발전기가 촘촘히 자리 잡았다. 100여 미터 치솟은 기둥 위 거대한 날개는 바닷바람을 가르며 쉼없이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발전기는 마을 앞까지 밀려왔다. 일상 소음에 불과하다던 설명. 실상은 달랐다. 초침 돌아가는 소리뿐이 안 들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여기서 마을 벌써 100m, 200m 떨어져도 지금은 완전히 뭐 기계 소리가 돌아가는 소리만큼 우웅 소리가 나잖아요. 지금 바람이 없으니까 좀 덜나지만 바람이 어느 정도 7m, 8m만 불어도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립니다. 환경부 문을 두드린 주민들. 국내에서 처음 저주파 소음 피해 배상 결정을 받아냈다. 3, 4월까지 주기적 수소통이 많이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확인됐고 이격거리 권고도 지켜지지 않았다. 안에 들어가도 그 소리가 들려요. 저도 신경 안전제를 먹고 있걸랑요. 저 소리 때문에 옛날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차라리 보상 안 해주고더라도 뽑아갔으면 좋겠어요. 발전업체는 배상 결정을 거부했다. 환경부에서 어차피 이제 권고 사항인데 그 결과로 해서 이제 그 영향력을 이게 상당히 크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저런 식으로 이제 그 뭐 소음 피해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거죠. 진짜 화가 많이 나고 분노로 그런 거. 집집이 날아든 솥장. 네, 저희 집 앞에 우리 분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지루한 법정 공방까지 떠안게 됐다. 지금 35피까지. 왜냐면 이게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 마을도 있지만 다른 옆마을도 있고 더 다른 마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공정하게 좀 더불어서 이렇게 그래야 우리 같은 그 마을 같은 피해 마을이 없도록 해주라고 우리가 부탁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영산강 줄기를 따라 조성된 간척지. 곡창지대는 태양광 생산기지로 변했다. 수십 년째 이곳을 지키며 4만 평의 농사를 짓던 최도선 씨. 농지 규모는 반토막이 났다. 절반이. 그러니까 그만큼 없어졌다는 건데 그래도 그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축을 하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애들 키우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갈수록 물가는 올처럼 또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것을 맞출 수가 없어요. 농사지어서. 눈을 잃은 이들은 마을을 떠나고 있다. 농사를 아예 접고 다른 데로 이주하신 분도 계셔요. 그렇게 점점 줄어드니까 여기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꽃지. 귀농 3년차 청년 농부 임효상 씨도 고민이 깊다. 미용 씨. 이제 우리 주아가 해보자. 마을 앞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올 봄부터 2개 필지는 모조차 심지 못했다. 태양광에 밀려서 땅을 임대받지 못해서다. 저 또한 청년 창업농이라는 그 정책 지원을 받고 이곳에 정착하는 3년 차인데 청년 창업농의 정책과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전혀 상반되게 가고 있는 것이죠. 지원을 하면서도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다시 밀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는 이제 영원히 기회가 없는 땅으로 될 수 있는 변해가는 상황입니다. 간척지를 잠식하는 태양광. 날개를 달아준 건 2019년 개정된 농지법이다. 염해 판정만 받으면 절대 농지도 태양광이 가능해졌다. 농민들은 꼼수라고 지적한다. 벼뿌리는 길어야 15에서 20cm에 불과한데 염도 측정은 지표면에서 30에서 60cm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명품 쌀을 생산하던 농지도 염해지 판정을 피해갈 수 없는 이유다. 지금 뭐 쌀이 나무 돌아가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바꿔서 태양광도 해라, 염해지는 하라 그렇게 한디 할디다야 염해지도 한 것이죠. 지금까지 염해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해도 정부에서 포상도 안 받아보고 신고도 안 해본 이런 땅을 염해지라고 하라고. 2019년부터 최근까지 간척지 염도 측정을 신청한 건수는 전남과 충남에서만 184건, 면적은 5,900여 헥타르에 달한다. 이 가운데 81%가 염해지 판정을 받았다.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간척지가 염해지라는 꼬리표를 달고 태양광 기지로 변해가고 있다. 땅주인들은 높은 수익에 농지를 내줬다. 이제 이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라고 이제 치고 들어오니까 농지 소유주한테 돈이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임대료가 1,000원이다라고 하면 임대료가 뭐 한 3,000원 이렇게 해서 훨씬 더 수익이 보장되는 구조로 이제 가다 보니 이 그동안 임대했던 농민들하고는 어떠한 상의도 없고 농촌을 지켜온 이들. 우량 농지를 잠식하며 만드는 전기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는다. 아마 내가 볼 때 60, 70%는 타지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얼마 준다니까 무조건 찬성하겠죠.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나이 드신 분들 한 달에 얼마 나오니까 나 죽기 전에 받아먹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이 전기가 서울로 간대요. 거의 용납이 됐어요. 이해가 안 되지. 논이 싸잖아요. 저 위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열이 내려온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1% 농지가 사라지는 현실. 우량 농지마저 잠식하는 태양광은 임차농만의 문제일까? 간척지를 농지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영농 활동을 했던 그런 가치 있는 도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갈등의 요인이었던 것이죠. 특히 최근에 이제 식량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측면을 봤을 때는 농지의 효율적 활용, 그다음에 태양광의 효율적 발전 사업 같이 고려가 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전환 속도가 우리보다 빠른 독일은 어떨까? 베를린 외곽, 광활한 밀밭 주변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섰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독일의 농경지 역시 위협받고 있다. 이런 변화에 민감한 건 30만 명의 회원을 둔 독일 농업인 협회다. sozusagen gutes Ackerland damit überbauen
Und das beschleunigt natürlich den Verlust an Fläche. Flächenverlust ist das größte Problem unserer Landwirtschaft. Jeden Tag verlieren wir 50 Hektar. 농지를 잠식하는 태양광. 삶의 터전을 빼앗고 식량 안보마저 위협할 것이라 경고한다. Und da ist das natürlich Flächen, die sind prädestiniert für Freiflächenphotovoltaik oder auch bestimmte Naturschutzgebiete. Deponien, Truppenübungsplätze. Also da gibt es ein sehr, sehr großes Potenzial, das sich eignet für Photovoltaik und das sich auch sehr viel besser eignet als gute landwirtschaftliche Ackerflächen. 영화 독전의 촬영지였던 전남 영광의 한 염전. 끝이 보이지 않던 소금밭은 영화 속 한 장면이 됐다. 염전 역시 태양광 표적이 되고 있다. 이제 땅을 판다는 소문은 들리죠, 간간히. 그러면은 진짜인가 아닌가 이제 뭐 그렇게 술렁술렁 하다가 보면은 이제 다 팔리는 거죠. 지금은 좀 삭막해졌다고 봐야지. 폐염전에서 만난 한 주민. 40년 천일염 생산자로서의 삶은 땅 주인의 전화 한 통으로 끝났다. 올해까지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데 이제 굳이 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계약서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데 뭐 제가 그걸 가지고 문제 삼고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게 발전소가 들어서고 잃은 게 더 크다. 가까운 지역에는 주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혜택을 받지만은 실질적으로 염전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뭐 10분의 1 정도 어떤 수익성밖에 안 됐죠. 국내 천일염 생산 1번지 전남 신안군. 이 염전 마을도 검은 패널로 뒤덮여가고 있다. 마을은 생동감마저 잃어버렸다. 한 30년부터 한 50년 정도 그 염전에만 매달려갖고 배운 사람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은 오고 가고 일자리도 다 없고 그래가지고 현재 집에서 지금 실업자처럼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 저희 우리 마을은 주로 그런 분들이 한 80% 이상입니다. 남은 염전 내판도 태양광 숲에 둘러싸였다. 소금 생산에 중요한 바람길은 막혀버렸고 고압 전기 시설 앞에서 일을 계속할지 불안감은 크다. 지금 이것이 햇빛하고 바람으로 오는 건데 다 이 두드러 막아져가지고 보시다시피 피해가 많죠. 양도 떨어지고 질도 안 좋아지고 100% 아마 그럴 겁니다. 누군가는 더 높은 임대 수익을 얻게 됐고 다른 누군가는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 태양광 사업으로 마을은 갈라졌다. 땅 주인들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임대료라도 받고 자기네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생산자들은 여기서 다 떠나가야 할 그런 형편에 처해 있어야 하고 다 떠나갔어요. 고른 땅, 싼 가격. 10년 넘게 소금값 폭락이 이어지면서 염전도 속수무책 넘어갔다. 최근 5, 6년 사이 천일염 주산지인 신안에서만 400여 헥타르, 영광에서는 300여 헥타르의 염전이 폐업을 신고했다. 이 두 군데에서만 축구장 1000여 개 미온적의 염전이 태양광 패널로 옷을 갈아입었다. 소금 육성 정책도 뒷전으로 밀렸다.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건전한 먹거리 어떤 그 식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인데 태양광 하기 좋은 부지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런 걸 한다는 것이 좀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냐. 바다 위에 곱게 뻗은 발전기. 국내 첫 상업 해상풍력단지에서는 1년에 2만 5천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가 생산된다. 이색적인 풍광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하지만 해상풍력 역시 여러 갈등을 낳고 있다.
제주 북서쪽 한림 앞바다. 대형 해상 크레인을 마주하는 건 일상이 됐다. 발전기를 세우기 위한 기초공사가 시작된 뒤부터다. 이곳에서 만난 어민들. 제주 제사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특산어종 벤자리를 잡는 손길이 분주하다. 어민들의 얼굴은 어둡다. 어장 환경이 망가질 거란 불안감 때문이다. 이미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선 인근 바다에서 경험한 일이다. 이제 회유성 어종들을 그곳에서 이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 3년 지나면은 다시 어족이 회복되겠지 했는데 이거 지금까지 막 10여 년 가까이 뭐 계속 가서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는데도 전혀 이제 뭐 물론 보상은 있었지만 명확한 조사나 기준이 없다 보니 갈등만 커졌다. 뭐 여기서 뭐 한 15km 넘게 이제 떨어져 있는 전혀 피해 없는 지역까지 다 보상을 준다 하니까는 이제 그런 지역에서는 전적으로 뭐 100% 참석해가지고 투표를 했고 지금 평생 주업을 여기서 이제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풍력이 들어오고 나면은 이 연안 어선들이 지금 조업할 장소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보상을 둘러싼 불똥은 바닷가 마을에도 튀었다. 원래 한 마을이었던 한림읍 수원리와 한수리. 두 마을 해녀들은 수원리 쪽 공동어장을 함께 사용해왔지만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들 사이에 금이 갔다. 행정구역상 발전소가 들어서는 수원리에만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젠 생존권 다툼으로 번졌다. 한수리 해녀들은 어장 출입이 막혔다. 이들을 막은 건 옆마을 해녀들이다. 수원리 마을 어장 속에 있지만은 한수리하고 수원하고 공동 어장으로 합시다 해갖고 지금까지 수십 년 그렇게 조업을 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풍력이 딱 들어서면서 입군이 딱 개입되다 보니까 수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 안전을 이유로 입원을 금지시켰어요.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라. 그래갖고 이제는 그게 또 마을로 번지는 거야. 그래갖고 양쪽 마을이 지금 굉장히 감정이 격화돼갖고 지역 공동체는 커다란 상처만 남았고 얽히고 설킨 매듭을 풀기조차 쉽지 않다. 육지에서 한두 시간 배를 타야 하는 전남 남해안의 여수 초도와 손족도. 외딴 섬에도 재생에너지 바람은 불어왔다.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구조물. 풍력 사업의 신호탄 풍황 계측기다. 여수 해역에서만 풍황 계측기 설치에 뛰어든 업체만 10군데, 허가받은 지점은 25군데에 달한다. 사업 허가가 난 곳이 8군데, 7군데는 심의 중이다. 사업권을 둘러싼 업체들의 경쟁. 섬마을은 이권 다툼의 현장이 됐다. 두 회사가 들어다 보니까 서로 자기들 회사들이 뭐 잘한다, 더 큰 회사다, 우리는 여기를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그 찬반의 투표 이런 부분들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굉장히 심화됐어요. 어떤 사업자와 접촉했느냐에 따라 내 편, 네 편으로 갈렸다.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곤욕스럽다. 이 풍력 때문에 서로 윗사람 아랫사람 뭐 조카 삼촌 이런 부분들이 남이 돼버리고 원수지간으로 서로 그 봐도 인사도 않을 정도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허가를 내주다 보니 여수 해역에서만 5군데가 발전 사업의 범위가 겹친다. 난개발의 후폭풍,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다. 로드맵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는 업체가 난립돼 있고 또 업체가 난립하다 보니까는 사업 권역이 전부 다 중첩되고 중복돼서 어떻게 보면 업체 간에도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 과정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고요. 국내에서 가동 중인 해상풍력단지는 6군데. 지난해 기준 발전량은 0.14기가와트에 불과하다.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89군데.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보급을 목표로 삼면의 바다가 해상풍력 개발로 들썩이고 있다. 그 중에 하나 전남 신안 앞바다다.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단지 조성 계획이 세워졌다. 바람의 견제성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신안이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치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먼저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대기업이든지 외국계 회사든지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견제성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던 사업. 어민들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전남이는 연안 어민들은 93% 정도를 8.2기가 안에 들어가는 그 조업구역 안에 풍력단지가 설치된 예정구역 안에서 조업했던 실적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서 대처 조건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 폭력이 들어서면은 소멸 날 수밖에 없다. 반발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일방적인 입지 선정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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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정부 전환도 사업자 중심의 입지 선정과 불투명한 정보.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내줄 수 없다고 외친다. 수산자원 보고인 바다가 그만큼 망가지고 우리의 그 바다를 이렇게 풍력업자들한테 내줄 수는 없어요. 우리 조업 구간이 그만큼 좁아지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여론 왜곡, 허술한 허가 과정 역시 재생에너지에 대한 반발을 키웠다. 한 육상 풍력개발 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주민 동의서. 5개 마을 이장, 6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지만 뒤늦게 동의서 조작이 확인됐다. 10년 전 이미 사망한 주민, 그리고 사업에 반대했던 마을 이장까지 올라 있었다. 일차적으로 반대를 한 사람들이 지금 해주셨겠어요? 어디서 이걸 따다가 이렇게 5시를 만들어놨냐고.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 추진 중인 섬마을. 15개 마을 주민 70%가 사업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를 지자체에 전달했지만 사업 허가는 떨어졌다. 해당 군청이 심의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일부 주민의 반대라고만 적혔을 뿐이었다. 반대운동의 활동사항을 왜곡 날조하여 사실관계 없음을 확인하였다. 발전 사업 인가 과정에 지자체 의견서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 주십사. 그래서 우리가 서명을 해서 군수님께 제출했는데 전혀 다른 지자체의 의견서가 올라가 가지고 이 발전 사업 인가가 나게 된 것이죠. 한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이격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거리 원성 복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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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 읍면에 3,300여 명이 이격거리를 원상복구하도록 조례까지 발의했지만 지방의회는 시간을 끌며 이를 묵살해버렸다. 개발 사업에서 흔히 보는 발전 기금도 문제다. 일반 주민들은 관심이 없어. 봉투를 받은지 안 받은지.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제 밝혀지니까 왜 너희들 우리 마을을 이용해서 돈 받았냐? 나는 중개받았다. 근데 다 써버렸어. 내놓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찬성 쪽, 반대 쪽이 갈라져가지고 원수 보듯이 하는 거죠.
7년째 새우 양식업을 해온 백수인 씨. 인근에 풍력 발전기가 들어서면서 많은 것을 잃었다. 발파 공사가 시작되면서 새우가 죽어나갔고 거래처마저 모두 끊겼다. 우라통이 터지는 건 현장 조사도 없이 공사 허가가 났다는 점이다. 사전 조사라는 것도 할 것이고 니네들 유성으로 다 찍으면 다 나오는 거 아니냐. 내가 불법이냐. 니들이 허가 내는 대로 나도 서류 다 준비해서 니들한테 허가를 맡았는데 왜 나는 유령이냐. 아니 니들이 허가 내줘놓고 여기에 양식장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발전기 용량이 커지고 위치가 바뀌어도 설명은 없었다. 주민의 설명회를 다시 하든가 이렇게 주민을 안심을 시키든가 주민의 말도 들어보게 해야지. 말이 됩니까? 이거 주민이 여기 200m도 안 되는데 살고 있는데 아무리 한 사람도 주민이고 두 사람도 주민이에요. 사업자 위주의 개발, 밑그림 없는 허가 속에 재생에너지는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외부 업자들이 들어와서 신청하고 그럼 무조건 허가 내주고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계획적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농어촌을 파괴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견제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없는 것이고 완전히 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에 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배제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의 접근하는 것은 이후에 계속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영농형 태양광에 주목하고 있다. 한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실증단지. 태양광 패널 밑에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한다. 어떤 작물이 적합한지 패널의 높이와 밀집도를 달리해서 품종별 생산량 차이를 확인한다. 맞춤형 시설을 세우기 위해서다. 작물 수확량은 평균 10%가량 감소하지만 포도의 경우 패널 밑에서 오히려 당도가 높다고 한다.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Under the climate change, it is more and more important worldwide because the ice rain is coming all over, the hail is coming all over, and heavy storms are coming all over, so that we protect the production for the people under panels much more easy. 독일도 영농형 태양광 확산 속도는 더디다. 농업인 보조금 지원 제한이 걸림돌인데 최근 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페터 슈름 대표는 영농형 태양광이 식량 안보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In Germany, it's the same. We think that the ground is limited, the agriculture field is limited, and the competition between energy and food is not a very good thing. It doesn't matter where you are in the world growing that we do just the solar and just make flat the field, and there's no growing anymore possible because we call it the advantages are too big. You waste too many advantages if you don't do that. 독일 재생에너지 확대의 든든한 버팀목. 바로 마을 단위 협동조합이다.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 투자와 운영 방식을 결정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다. 물론 독일이라고 갈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재생에너지 갈등 해결 전문기구인 자연보호와 에너지 전환 역량 강화센터, 일명 KNE의 역할이 주목받는 이유다. 독일 환경부 등이 공동 출자한 비영리단체로 연방정부 예산을 지원받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설립된 이후 독일 전역에서 재생에너지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갈등 중재자 47명이 현장을 찾아 활동한다. 가장 큰 원칙은 중립성. 갈등의 이슈를 객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 정보를 수집, 전달하고 개별 상담도 제공한다. 성공적인 갈등 중재의 전제 조건은 뭘까? Erfolg für naturverträgliche Gestaltung von Energiewende und für Akzeptanz ist frühzeitige Beteiligung aller Akteure und frühzeitige Kommunikation. Wenn eine Kommune oder eine Region weiß, welchen Beitrag sie zur Energiewende leisten möchte, wenn es Diskussionen gab vor Ort, wo möchte sich eine Region hinentwickeln, dann ist es einfacher, auch konkrete Projekte umzusetzen. 국내에서도 주민 수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신안 안좌면 태양광 발전소. 간척지 25만 평에 깔린 24만 6천 장의 패널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땅을 사업지로 택해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했다. 농민들이 사실 농사를 현실적으로 못 짓고 새우 양식을 30년 가까이 해왔었는데 그 새우 양식도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폐사하고 그래서 거의 방치돼 있다시피 한 땅이었습니다. 국토의 어떤 효율적인 이용을 하고 전기도 생산하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본 점이 첫 번째고요. 사업자 배만 불린다는 반대 여론은 이 공유 배당금을 통해 누그러뜨렸다. 아니 이십시 이분이 태양광 개발 배당금 받으러 오세요. 전기를 생산해서 얻은 이익금 30%를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태양광을 반대했던 이들도 이제 햇빛연금이라며 반긴다. 7살 미만의 영유아에겐 배당금의 비율을 높여 청년 인구 유입도 꾀하고 있다. 그거 어떻게 보면 연금이잖아요, 이게. 내가 죽을 때까지 이제 연금이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자식들이 이제 또 그걸 계속 이어받고 하니까, 어떻게든 젊은 사람들이 더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도 많이 이 태양광 이 연금으로 인해가지고, 신흥 인구가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 마을에서는 더 큰 규모의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 반발을 최소화한 부지 선정, 이익금을 나눈다는 신뢰가 쌓이면서 가능했다.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지급을 하니까 신뢰도 하고 많은 주민들이 가입해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이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한 203메가와트를 추가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전도사로 불리는 문병환 조합장. 900평 논에서 벼농사와 함께 전기도 생산하고 있다. 쌀 생산량은 15%가량 감소했지만 비용을 제외하고 전기로 얻는 수익이 월 100만 원에 달한다. 쌀 농사만 지었을 땐 한 해 소득이 쌀값과 직불금을 합쳐서 210만 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300만 원으로 6배 늘었다. 문 조합장은 쌀값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지를 지키고 소득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 여긴다. 그런 염해 간척지도 이런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을 해가지고 기존의 농업인들도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사도 지어서 그러한 소득도 올리고 또 답주는 답주대로 발전 소득을 올려서 양쪽의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지만 국내 영농형 태양광 보급은 걸음마 단계.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65군데, 설치 용량은 3.4메가와트에 불과하다. 염해 간척지가 아닌 이상 농지를 전용해야 사업이 가능하고
직불금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직불금 유지와 REC 신설, 전력 개통 우선 배정 등 유인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재생에너지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자연을 지키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탈원전, 탈석탄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예고한 문재인 정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와 함께 낙후된 지역에 도약할 것이란 청사진도 내놓았다. 정부 의지에 힘입어 재생에너지 보급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로 보급된 재생에너지는 18.2기가와트. 4년 만에 기존 보급량의 1.5배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128메가와트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전북과 충남 등이 잇고 있다. 반면 서울과 세종, 6대 광역시의 보급량은 전체 10분의 1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나치게 농어촌에 편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농촌은 전기 생산 기지로 전락했고 전기를 소비처로 보내는 일도 떠안게 됐다. 전력 소비가 많은 대도시 등으로 전기를 끌어가기 위해 송전탑과 고압전선이 농어촌을 파헤치고 있다. 인구 9만여 명의 전남 무안군에 세워진 송전탑만 이미 142기. 인접 지역의 태양광 시설이 늘면서 앞으로 100여 개의 송전탑이 추가될 예정이다. 신안에서 나오는 전기를 왜 우리 무안군에서 책임지고 받아야 되냐? 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니까 신안군에서 생산을 했으면 신안군 주고 스스로 해결을 해야지. 왜 우리 무안군 5개 마을에다가 이거를 떠맡기나 이 말이에요. 의견 수렴은 형식적이었고 의사결정은 일방적이었다. 변조소를 설치하겠다라는 전제 조건을 무조건 깔고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을은 안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 위치에 선정이 됐고요. 이 위치를 자리 잡고 있는 신앙리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이 제공하는 신재생에너지 송전망 여유정보. 전남과 전북은 온통 북다. 전기 생산량에 비해 전력 연결망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앞으로 더 많은 변전소와 송전탑이 농어촌을 거미줄처럼 애워쌀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재생에너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그 부작용은 또 있다. 노후 대책으로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강용곤 씨. 강제로 발전소가 멈출 때마다 우라통이 칩니다. 처음 이거 허가할 때 전기가 남아돌면은 출력 제한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더 고민을 했을 텐데 그땐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보상이랑 고사하고 이거 이제 이 출력 제한 할 테니까 미안하지만 좀 참아달라. 이해라도 구해야지. 그것도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면서 제주에서는 출력 제한도 증가하는 추세.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66차례나 발생했다.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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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지만 보상 기준조차 없다. 전력막 연계를 고민하지 않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단면이다. 제주도에 맞는 시스템이 정책이 준비가 됐었는데 이게 안 됐던 거죠. 단지 보급에만 집중된 정책이다 보니까 이제 남는 인력, 전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은 없었다 그겁니다.
독일 도심 외곽의 한 물류산업단지. 창고형 건물 지붕마다 태양광 패널이 빼곡하다. 지자체가 도시계획법 등을 통해 신규 공장은 50% 이상 태양광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지방정부가 각자의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 독일의 지역 재생에너지 전문가 토마스 리퍼 씨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조한다. Wie das in Korea ist. Also der erste Punkt wäre für mich, die Kommunalverwaltungen brauchen mehr Macht. Ganz einfach. Es ist ganz wichtig, dass wirklich alle Planungsebenen mit einbezogen werden und dass man nicht von oben, von der zentralen Regierung nach unten sowas durchboxt. Da kommt es natürlich zu Widerstand. Das kann ich sehr gut verstehen. 에너지 전환 전문가들은 현장 탐방,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갈등을 중재하기도 한다. 대규모 사업 입지 선정에 참여하고 연방정부에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것도 이들의 역할이다. Bundesländer sind aufgefordert, mindestens 2% ihrer Fläche als Windenergiegebiet auszuweisen. Und wir sind erst bei 1,64%. Das heißt, wir müssen da noch ein bisschen nacharbeiten. Aber nach Recht und Gesetz können wir das im Moment nicht. Wir warten darauf, dass sich manche Regeln jetzt etwas lockern, damit wir das bewerkstelligen können.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지방 분권 강화가 중요하다. 중앙정부가 틀어주고 있는 3메가와트 이상 발전 사업 허가권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이 에너지 개발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익 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민간 사업자 위주가 아니라 공공이 중심이 되어서 사전에 입지를 발굴하고 검토하고 평가를 하게 된다면 현재와 같은 에너지 갈등을 보다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전용이라든지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한다면 농촌 공간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운다든지 농촌 주민들하고 같이 협동해서 좋은 우량 농지는 보존을 하고 유휴 농지라든지 유휴 공간 자원을 활용하는 공간계획을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세운다든지 거기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를 같이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속도로 방음 터널과 주변 부지, 또 산업단지 공장 지붕 등으로 분산시키는 노력과 함께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의 참여도 시급하다. All the way through recycling and material recovery will be 100% carbon neutral.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 370여 군데는 제품 생산에 쓰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이른바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며 이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뿐이야 대기업 3군데 가운데 1군데는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이런 압박을 받고 있다. 소비자 부담 원칙에도 맞아떨어지고 기업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서도 피할 수 없다. 전기는 사용하는 곳에서 일단 최대한 생산을 하자라는 겁니다. 도시에서 많이 사용하고 공장에서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장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이 전혀 깔려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거죠. 도시의 아파트나 건물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죠. 부지 확보가 어려운 대도시에서는 아파트 건물이나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이른바 햇빛 발전소를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이 같은 분산형 전원 확대는 도심의 낮은 전력 자금률을 개선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도 에너지 전환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는 걸 인지하고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전환의 방식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차농을 보호할 수 있느냐도 과제다. 현재 농지 태양광과 영농형 모두 토지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고 임차농은 배제되는 구조. 녹색에너지연구원 임철현 박사는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여긴다. 현재 태양광은 토지주에게 이익이 모두 돌아가는 구조지만 토지주에게 수익을 보장하고 임차농에게 작물 수익과 직불금을 주자는 것이다. 도민 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현재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염해농지를 대상으로 20, 30가구의 마을에 그 수익이 오롯이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그 성공 모델이 우리 도 전체로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한 에너지 국제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은 4.7%, 세계 평균 10.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극에서는 빙하가 빠르게 사라지며 갯벌까지 드러났고 유럽 등은 역대 최악의 폭염에 산불과 가뭄까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서울 도심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까지 국내 역시 이상기후가 더 빈번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보급이 농어촌만 지나치게 파고드는 방식을 고집한다면 에너지 전환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지방 소멸의 촉매제가 될 것이란 우려 역시 머지않아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염전이 지금 100년 동안 이렇게 이어온단 말입니다. 그 후손들이 우리가 지금 이걸 먹고 살아요. 그것 가지고. 그러면서 태양광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어선다니까 이걸 보면서 앞으로 이게 이 지역이 그렇게 바뀌면은 이게 100년 대계를 내다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없어져 버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뭐 보고 들어오겠어요? 들어올 만한 저기가 없지.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거의 많이 없어진다고 봐야지, 동네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결국 속도보다는 방향.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매몰돼 농어촌 희생을 강요해온 것은 아닌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이뤄가야 할지.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다.